안녕하세요. 이종숙. 이영애입니다.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호두알미와 그린알미의 그림책 비경진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림책은 이재경 작가의 책입니다. 작은 눈덩이의 꿈. 우리가 하는 방송이 녹음 방송이다 보니 만약에 이 방송이 여름에 나간다면 아주 어색할 것 같기도 해요. 눈과 눈덩이는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덜 어색하기도 하고 이야기에 푹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 와,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그 당시에 경복궁인지 덕수궁인지 모르는데 그 눈이 이렇게 깔려 있고 눈이 하얗게 쌓인 그 안에 다원이라는 그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 지금으로는 상상도 하기 그럼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처럼 커피 맛도 잘 모를 때 그럴 때 넙죽한 그 하얀 커피잔에 커피를 시켜놓고 눈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던 그때가 갑자기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이들에게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즘 아이들은 뭐 의사요, 사업가요, 또 연예인 되고 싶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벌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 눈에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의사나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이 아마 세뇌시킨 거 아닌지도 몰라요. 왜라는 이유에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에 보다는 단지 유명하면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나 할 거 없이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은 그 수많은 꿈을 가진 사람의 20% 정도밖에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그런데 꿈이나 이상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뭐가 되어야지 보다는 롤 모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호두 할머니는 롤 모델이 있었나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책을 다루면서 생각해 보니까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20대 때까지는 그 롤 모델은 특별하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20대 후반에는 커리우먼이 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30대에는 아이들 잘 키워서 성공시켜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것도 막연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린 할머니는 롤 모델이 있었나요? 저도 결혼 전에는 이거다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참 많이 봤었는데 책을 보면서 항상 그래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희망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막내 작은 엄마죠. 아, 작은 엄마를 보면서 그래 결혼하면 저런 알뜰한 그런 주부가 되어야지 그런 엄마가 되어야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시이모랑 시 외숙모가 롤 모델이었나 봐요. 와, 롤 모델이 엄마나 아빠, 내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식구가 아니라 그 작은 숙모, 또 작은 엄마? 음.
그 작은 엄마였다는 게 조금 그런데요. 네. 아, 제가 방학 때 작은 집을 갔었어요. 네. 혼자 부천에 사셨는데 음. 아, 옥수동에서 부천까지 혼자 버스를 되게 용감하게 타고 아, 방학 때 갔어요. 음. 갔는데 작은 엄마는 되게 알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대식구가 사니까 항상 뭔가 늘어져 있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촌 동생이 막 돌될 때였는데 가면은 집안이 깔끔하고 음, 그리고 작은 엄마가 이렇게 살림하는 거나 이런 게 되게 야무져 야무졌구만. 보였어요. 그래서 아, 정말 결혼하면은 작은 엄마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현모양처? 네, 그렇죠. 참 작은 엄마가 아, 작은 아버지 월급 타 오시는 것도 꼬박꼬박 돈도 잘 모으고 좀 롤모델이었죠. 아, 그 작은 엄마가 그 살림 야무지게 하고 또 깔끔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러면 그 작은 엄마가 과연 응? 그 그린 할머니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아니면 그쪽도 시어머니 이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 저희 할머니가 작은 집에를 자주 가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갔다 오시면 할머니가 너무 뭐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데 야무지고. 근데 아들한테 저희 음, 작은 아버지가 이제 힘드니까 음,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은 아버지는 술 드시면 엄마 이랬어요. 할머니 무릎에 눕기도 하고. 어, 근데 그런 진짜 애지중지하는 막내 아들인데 작은 엄마가 바가지를 그렇게 긁는 거야 할머니 앞에서.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데 할머니 눈에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대요. 아, 그러면 절 붙잡고 야, 네 작은 엄마가 작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너무 슬프더라.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되게 순하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화난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감성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프고 그래서 안 가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선생님 보니까 네. 그 할머니가 그렇게 화나는 것도 좀 이렇게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얌전하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아유 저런 나쁜 년이 말이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더 속이 시원하셨을 텐데 할머니가 그냥 그런 걸 다 누르고 사셔서 그런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좋은데 저희 아버지가 크게 그냥 그 많은 데서 다 날려먹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다 해도 남이 뭐라고 하면 서운하고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또 결혼 후에 시외숙모랑 시이모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롤 모델이 되었을까? 더군다나 시댁인데. 네, 시 이모님은 진짜 한없이 좋은 분이셨어요. 요즘 말하면 아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 시절에 보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나요? 맞아요. 이렇게 만나면 표현은 안 하시지만 반가워하는 모습이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가끔 고향을 생각하면 푸근하고 어떤 짓을 하고 돌아와도 받아줄 것 같은 곳
아마 시 이모가 마음의 고향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저한테는 그런 분이지만 또 다른 며느리들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그 상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래, 다른 며느리들이랑은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호두 할머니의 20대와 30대 말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했을까요? 그래요. 30대 후반에 저희 이제 바로 의 언니가 꽃집을 했었어요. 그래 꽃집을 하는데 그 외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 이런 날은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그래서 음, 어느 해 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그래서 도와주러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어떤 제 제자가 그 옛날에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그 스승님한테 꽃방울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음, 그래서 그날은 이제 배달 기사도 막 섭외하기가 되게 어렵고 막 그런 날이라 꽃바구니 하나를 들고 제가 배달을 갔어요. 근데 그 허름한 건물의 2층에 있는 그런 학원인데 한 3평 정도 되나? 아주 작은 교실이었어요. 그런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아이들 4명이랑 앉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논술 학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 와, 저 모습은 내 미래의 모습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호두 할머니는 그분이 모델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아,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았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대학교 사회교육원 거기 이제 독서 지도자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등록을 하러 갔더니 아무 때나 되는 줄 알고 갔더니 음, 그것도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가을 학기에 저는 그 독서 지도자 과정에 등록을 해요. 와, 실천가군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호두 할머니가 독서 지도자 과정을 등록한 것은 이미 준비되었던 거에 자격증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다? 자고 나니 유명해졌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 사교육을 따로 시키지는 않고 직접 가르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 당시 지금도 있지만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수원 지부였어요. 그곳에서 그 프로그램명이 아마 좋은 엄마 되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습지 그리고 독서지도 신문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방법 또 아이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화법 이런 것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었어요. 그때 교육받은 부모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교육한 내용을 그 서로가 공유를 했었거든요. 같은 부모의 자식들도 성향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 엄마가 각자의 아이들에게 했던 방법 중에서 이것저것 시험도 해보고 시행을 해보고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는 했던 것 같아요. 네. 호두 할머니는 주변 환경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 프로그램 제목도 진짜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 사교육에 제가 의지하지 않고 아이들과 잘 지내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마음에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주변에 그런 교육이 있었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거예요. 학교 임원도 하면서 방법을 많이 이제 제가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주변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요. 대신에 아이들 이제 담임 선생님께 이것저것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선생님 도움을 받으면서 집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 그런 식으로 저는 아이들을 저희도 이제 학원은 안 보내고 집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저는 그게 최선이었었어요. 학교 선생님과 그런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예, 딸내미가 처음 이제 1학년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연세가 좀 있으셨던 이제 제일 다른 반보다 할머니 이- 선생님이었군요. 할머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젊은 분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엄마들은 저 선생님이 좀 깐깐하셔 막 주변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는 너무 잘 맞아서 정말 언니 같은 느낌? 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때는 저녁에 퇴근하셔갖고 전화하셔요. 아, 그럼 이제 저도 궁금한 것도 묻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하라고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주변에 그렇게 조력자가 있다는 것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누게 될 작은 눈덩이의 꿈에도 까마귀라는 동물이 나오잖아요. 예. 본격적으로 작은 눈덩이의 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겉표지 앞과 뒷표지가 하나의 장면이에요. 그림책은 한 페이지로 끝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맞아요. 안에 있는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뒷표지까지 잘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이 그림책에 별점을 매겨보자고요. 저는 5점이요. 내는 별 5. 저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 다르다고 했나요? 그렇지요. 5점이나 별 5이나 짓궂은 호두할미 참네. 재밌잖아요. 맞아요. 재미는 있네요. 그런 별 5을 준 이유도 저랑 같으려나요?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는 까마귀가 눈덩이에게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칭찬으로 지지해주고 눈덩이는 칭찬에 자신감을 얻어 잘 굴러간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아들 같은 건가요? 엄마와 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다 읽고 나서는 우리네 인생을 표현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별 5개를 주었답니다. 그린 할머니가 5점을 준 이유도 들어봐야지요. 우리가 갑자기 훅 하고 뭐가 되고 싶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뭔가를 보고 느껴서 무엇이 되고 싶던지 어떤 동기가 만들어지고 그걸 향해서 이제 꿈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혼자는 어려울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르게 말한 것 같은데 같은 이야기죠? 네, 맞아요. 그린 할머니와 제 생각이 같네요. 책을 쫙 펴서 뒤집으면 하얗게 눈으로 덮인 벌판이 나와요. 그리고 밝게 웃는 모습의 눈덩이가 앞서가고 있고요. 눈덩이가 지나온 자국이 보이고요.
그 뒤로 까마귀가 날고 있어요. 그린 할머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마음이 평화로워진 느낌이에요. 아, 눈덩이의 표정도 밝고요. 멀리 초록색의 나무들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런데 호두 할머니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몹시 궁금한데요. 아주 우스운 상상하는 건 아니지요? 이 상황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이상한 상상했어요. 비료 포대 타고 쭉 가고 신나게 미끄러져 나가고 싶다. 됐나요? 맞아요. 진짜 우리 예전에는 비료 부대가 아주 눈썰매였죠? 네, 맞아요. 그런 상상을 해야 호두 할머니답지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이 호두할미 개짜니요? 이러시겠어요. 저도 그린 할머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가면 영화 러브 스토리의 눈싸움이 생각나네요. 호두 할머니가 의외로 감성적인데요. 나간 김에 더 가봅시다. 겨울 연가 드라마 알지요? 그것도 네.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최지우와 배용준이 나온 드라마지요. 네, 맞아요. 배용준이 일본에서는 음. 연사마로 인기를 누리게 되었던 그런 맞아요. 드라마지요. 네, 맞아요. 예, 잠깐 동안 영화 속 주인공 올리버와 제니가 되었었네요.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얀 눈밭에 작은 눈덩이 하나가 있었어요. 갑자기 커다란 그림자가 작은 눈덩이에게 다가왔어요. 그건 아주 큰 눈덩이였어요. 작은 눈덩이가 물었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커요? 큰 눈덩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굴렀기 때문이지. 라고 써있고 아주 커다란 눈덩이가 뭔가 여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있고 작은 눈덩이는 아주 놀라서 입이 쩍 벌어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린 할머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뭔가 성공한 자의 미소? 그 큰 눈덩이요? 네. 뭔가를 이뤄낸 자의 당당함이 보이고요. 네. 작은 눈덩이가 더 작아 보이는데요. 주눅이 좀 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호두 할머니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린 할머니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큰 눈덩이에서 풍기는 여유로움과 진지함이 보이고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되기까지 말이야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 라고 허세를 부리지도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굴렀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그냥 계속 구르면 큰 눈덩이가 된다고 하니 지레 겁먹지 않고 굴러볼 생각이 들게 하는 건가요, 이게? 작은 눈덩이는 그렇게 말하고 큰 눈덩이가 굴러간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큰 눈덩이처럼 구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거 봐요. 큰 눈덩이가 허세를 부리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같은 꼬마는 어림도 없어. 라고 했더라면 작은 눈덩이는 구를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면 구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숲길에서는 나무를 피해 구르느라 힘들었고 빗달길에서는 속도가 빨라져 덜컥 겁이 났어요. 하지만 작은 눈덩이는 꾹 참고 앞만 보고 굴렀지요 라고 쓰고 있어요. 그림을 봐도 힘을 다해 구르는 것처럼 보여요. 비탈길에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표현도 못하고 하는 표정으로 보이고요. 아,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죠. 다음 장면에 보면 비탈길 아래에서 작은 눈덩이는 그만 눈밭에 박히고 말았어요. 다행히 몸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머리에 나뭇가지가 박힌 거예요. 음, 아무리 흔들어도 나뭇가지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 작은 눈덩이는 나뭇가지 위에 있는 까마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린 할머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눈덩이라면, 그리고 까마귀라면. 눈덩이라면 나뭇가지를 빼내려고 했던 음, 작은 눈덩이의 행동을 까마귀가 다 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먼저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음, 다음은 오, 잘 됐어. 도움을 청해볼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까마귀였다면 저걸 도와줘야 돼? 아니야. 좀 더 두고 보자. 이랬을 것 같은데 호두 할머니는요. 저도요. 일단 작은 눈덩이라면 그동안 힘들게 달려왔잖아요. 여기서 끝이야?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오, 저기 구세주가 있네. 죽으라는 법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까마귀라면 저 멀리서부터 지켜봤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일단 처음부터 나서지 말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지.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니까 라고 할 것 같아요. 다음 장면을 보면 까마귀가 다가와서 내가 도와줄까? 그러고는 뾰족한 부리로 나뭇가지를 쑥 뽑았어요. 그리고 작은 눈덩이는 고마워 라고 써 있어요. 작은 눈덩이가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까마귀는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호두 할머니는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줄 거라고 했죠? 예,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말로 표현해야 하나요? 작은 눈덩이의 표정을 읽었겠지요. 우리가 남편과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생겨 다툼이 있을 때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그런데 남자들은 진짜로 말로 해야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눈치가 없어서. 음, 다음 장면을 보면 까마귀는 작은 눈덩이에게 혼자 가느냐고 묻고는 자기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묻네요. 작은 눈덩이는 물론이지 라고 대답을 하네요. 까마귀도 친구가 필요했었나 봐요. 그러게요. 까마귀는 다시 물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야? 큰 눈덩이 아저씨가 계속 구르라고 했어. 그래야 큰 눈덩이가 될 수 있대. 라고 하네요. 그리고 뒷장을 보면 까마귀가 작은 눈덩이를 이마로 밀어주면서 또 물어요. 넌 왜 큰 눈덩이가 되고 싶어? 작은 눈덩이는 대답하지요. 아주 크고 둥근 모습이 참 멋져 보였거든. 이라고 대답해요. 되고 싶은 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호두 할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군가를 보고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맞아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어야 뭔가도 되고 싶긴 할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면 작은 눈덩이 위에 까마귀가 앉아 있어요. 작은 눈덩이는 까마귀에게 무슨 생각을 했냐고 물어요. 까마귀는 큰 눈덩이 생각, 얼마나 크고 둥글지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요. 그린 할머니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함께 가기로 한 친구가 되고 싶은 게 큰 눈덩이라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까마귀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도 했겠죠.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작은 눈덩이가 구르고 또 구르고 큰 눈덩이가 되겠다고 계속 구르고 있는지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 작은 눈덩이가 부럽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가끔 꿈이 없는 아이들 보면 왠지 답답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까마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작은 눈덩이가 꿈을 꿀 수 있게 한 그 아저씨를 자기도 보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요. 우리가 수업을 나가 아이들을 만날 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몰라요.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엄마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빠가 너는 꼭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요. 이러잖아요. 동기부여가 참 중요한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다음 날 작은 눈덩이와 까마귀는 바위 골짜기를 지나다가 그곳에서 부서진 큰 눈덩이를 만났어요. 작은 눈덩이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큰 눈덩이가 한숨을 푹 내쉬며 나도 한때는 단단하고 동그래서 잘 굴렀는데 어차피 눈덩이는 부서지기 마련이니까 날 그냥 내버려 두렴 이러고 말하네요. 그린 할머니는 부서진 큰 눈덩이가 하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공감하지 못해요. 음, 누군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냅둬. 어차피 나는 또 깨질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데. 저도 공감하지 못하겠네요. 어차피 영원한 것은 없어요. 부서질 때 부서지더라도 도움을 주겠다는데 갈 때까지 가봐야 되지 않아요? 그날 밤 작은 눈덩이는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꿈을 꾸었어요. 다 그 부서진 큰 눈덩이 때문이라고요. 그러게요. 어차피 눈덩이는 부서진다는 이야기를 해서 작은 눈덩이를 힘들게 하고 말이야. 에이. 말하자면 어른이 야,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야. 이런 거랑 무엇이 뭐가 달라요? 맞아요. 어른이 아이들의 거울인데 다시 까마귀와 작은 눈덩이가 가고 있는데 울퉁불퉁한 큰 눈덩이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어이 조그만 눈덩이 내 몸에 붙어라. 그러면 구르지 않고도 큰 눈덩이가 될 수 있어. 어때? 정말 편하겠지? 작은 눈덩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기회만 되면 잡아서 편하게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기회주의자가 되라고. 맞아요. 가끔 드라마에 보면 왜 여자가 뒷바라지에서 대학 공부도 시키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뒷바라지 해준 여자에게 잘해야 하는데 그 여자 차버리고 부잣집 애동딸을 택해서 장가를 간다든지 처갓집이 부자면 거기에 숟가락 얹든지. 근데 이건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이고, 우리 우도 할머니는 드라마를 너무 보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아닌가? 그린 할머니. 드라마는 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건도 많고요. 그렇군요. 까마귀와 작은 눈덩이는 이번에는 따뜻한 햇볕에 스스로
녹고 있는 큰 눈덩이를 보았어요. 작은 눈덩이는 어서 눈을 뜨세요. 몸이 녹고 있어요. 녹고 있는 눈덩이가 느릿느릿 대답했어요. 눈덩이들은 원래 녹아 없어지는 거야. 따뜻한 햇볕 아래 잠자는 게 얼마나 편한데. 너도 여기서 잠이나 자. 작은 눈덩이는 까마귀와 서둘러 눈덩이들 사이를 빠져나왔어요. 잘했네요. 그때 까마귀가 네가 말한 큰 눈덩이도 저 눈덩이들 중에 있는 거 아닐까? 작은 눈덩이는 아니야. 내가 만난 큰 눈덩이는 저기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작은 눈덩이는 까마귀에게 물어요. 그리고 까마귀는 대답해요. 내가 정말 멋진 큰 눈덩이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난 내가 큰 눈덩이가 될 거라고 믿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면 어떡해? 바위를 잘 피하면 되지. 햇볕에 녹으면 어떡해? 햇볕은 내가 가려줄게. 힘들게 구르지 말고 다른 눈덩이 몸에 붙어 살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구를 수가 없잖아. 그린 할머니는 둘이 하는 이야기 내용을 보면서 작은 눈덩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예, 저는 공감이 가요. 굴러서 오는 과정에 부서진 눈덩이를 보고 눈덩이는 다 부서지게 마련이라는 말도 듣고 햇볕에 녹아내리는 눈덩이가 눈은 다 녹게 되어 있다고 하고 아주 울퉁불퉁한 눈덩이는 나한테 붙어 뭐하러 힘들게 굴러 이런 말을 들으니 의욕이 확 꺾여버린 거지요. 맞아요. 눈덩이가 부서질 수 있고 녹아내리는 것은 맞아. 하지만 멋진 눈덩이가 되어보는 것도 좋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을 하고 지지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까마귀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작은 눈덩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맞아. 내 힘으로 굴러야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을 알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도 중요하지만 까마귀 같은 조력자도 꼭 있어야 해요. 그린 할머니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까마귀보다 작았던 눈덩이가 까마귀보다 커지고 있는 거 발견하셨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 까마귀보다 눈덩이가 훨씬 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안녕하세요. 작은 눈덩이와 까마귀는 소리나는 쪽을 봤어요. 거기에는 아주 작은 꼬마 눈덩이가 있었어요. 꼬마 눈덩이는 호기심 가득 찬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크고 멋진 눈덩이가 될 수 있어요? 작은 눈덩이는 깜짝 놀라. 뭐? 내가 크고 멋지다고? 작은 눈덩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난 계속 굴렀을 뿐이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꼬마 눈덩이는 인사를 하고 쪼르륵 굴러갔어요. 그린 할머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림을 보면 작은 눈덩이는 자기가 처음 만났던 크고 멋진 커다란 눈덩이처럼 되어 있고 까마귀는 아주 작게 나오고 인사했던 꼬마 눈덩이가 처음에 작은 눈덩이처럼 보이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굴렀더니 꿈이 이루어진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매일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어쩌다 보는 사람들은 얘가 언제 이리 컸어? 라고 묻던 생각이 났어요.
계속 구르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멋진 눈덩이가 되어 있었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신은 늘 부족한 것 같지만 남들이 보는 나는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요. 아, 맞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은 남의 자식보다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남들은 그러잖아요. 그 집 애들은 어쩜 그리 잘 컸어? 라고요. 네, 맞아요. 그 뒷장면을 보면 작은 눈덩이는 어느 때보다 힘차게 굴렀다고 쓰면서 작은 눈덩이가 만족한 표정을 하고 굴러가고 있어요. 꿈을 이룬 눈덩이에게 까마귀가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물어요. 꿈을 이뤘는데도 어디로 갈까요? 눈덩이의 대답이 너무 멋져요. 뭐라고 했기에 멋지다고 했을까요? 다 아시면서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그러면서 까마귀와 눈덩이는 함께 가고 있네요. 와, 지금 이 마지막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라는 말은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호두알미와 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랑 함께 가고 싶어요. 아, 그럼요. 예, 영원한 동반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살면서 그 정말로 나와 같은 생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옆에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을 모두 다 얻은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저는 그 행복에 젖어 산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눈덩이의 꿈 이야기로 우리의 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뭔가를 봤을 때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꿈을 갖고 가는 과정에 포기도 할 수 있고 또 좌절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끌어주고 까마귀처럼 이런 조력자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